이번 주 들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명 모두 해외 입국자입니다. 유럽 등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하면서 공항 방역이나 해외 입국자 관리가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주요 과제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단체와 지역 방송사가 협약을 맺고 희망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선 학교 개학과 대학들의 개강 연기로 혈액 수급난은 여전합니다. 단 한 사람의 참여라도 절실한 상황인데 부산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단체 헌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일반 부직포로 위장해 수출하려 한 판매업자가 부산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최근 발생한 부산 확진자들도 해외 입국자가 대다수인데요. 공항 방역이나 해외 입국자 관리가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 과제가 됐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부터 20일, 일주일 사이 발생한 부산 코로나19 확진자는 3명입니다.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102번 확진자는 스페인, 103번 확진자는 헝가리와 프랑스, 104번 확진자는 스위스를 거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최근 감염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유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102번 같은 경우는 인후통 증상이 경하게 있어가지고 인천공항에서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제 김해공항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임시 격리 조처한 후에 나중에 확진돼서 부산시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제 10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도 사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후에 약간의 격리 기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확진이 나오기 전에 이제 부산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약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해외 입국자 관리 대책은 특별 입국 절차.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발열 검사와 국내 체류 정보를 받는 등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자가관리 앱을 깔게 되어 있고 연락처가 연결이 되어야만 입국이 됩니다. 입국이 되고 나면 14일 동안 본인의 발열이나 증상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루 2번 입력을 하지 않으면 보건당국에서 확인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하고 14일간 능동감시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104번 확진자처럼 무증상으로 입국할 경우 초기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증상을 알지 못한 채 비행기나 철도, 대중교통 등으로 국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지자체로 해외 입국자 명단을 통보해 입국 이후 2주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국내 방역과 해외 여교입 차단, 어느 한쪽도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고 있는 인천공항에 이정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해 간간히 들어옵니다. 유럽에 머물다 급히 귀국하는 행렬입니다. 많이 불안해요. 지금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절반 이상은 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려도 한국에서 걸리는 게 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폭증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곳곳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가운데 평소보다 줄어든 유럽발 항공편에 우리 교민과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노선 중단과 축소가 이어지며 귀국행 항공편을 구하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이제 수업이 다 취소되고 학교가 이제 수요가 많아 보니까 하루빨리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학교가 너무 비싸져서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4월까지 목표가 없다 그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방역과 함께 해외로부터 코로나19가 유입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달 들어 아시아권을 넘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를 다녀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신규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동북아시아권에서만 유행을 하던 시기를 좀 지나서 지금은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도 산발적인 발생이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팬데믹 선언까지 일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산발적 유행들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특별 입국 절차가 19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는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방역도 챙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감염병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부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미경 부센터장에게서 들어봤습니다. 질병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이런 공포감, 네네.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의 영향으로 나의 건강이 많이 손상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네네.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분노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이런 그 심리적인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우리한테 닥쳤을 때 네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불안이나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심리 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일상생활을 복귀하기가 어려워진다라든지 음주나 흡연을 통해서 굉장히 몸을 해치게 된다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잊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 방역이 질병을 방역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수면,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도 심리 방역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 주변 사람의 안전,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왜 나가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네네. 아이들에게 하루의 생활을 좀 구조화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각각의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정해주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가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고립을 자초하게 되고 그런 고립에 의해서 심리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까 봐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대면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전화 상담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혼자 있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소식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산방송은 해운대구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힘내라 해운대 운동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함께 극복하기 위한 힘내라 해운대 운동.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해운대구는 군함로에 위치한 희망가게에서, 부산방송은 좌동의 클린존과 희망가게에서 특별한 비대면 이원중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벌써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강 대표님, 우리는 여기서
힘내라 해운대 할 테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외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힘내라 해운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방송은 힘내라 해운대 확산운동의 기획보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등을 해운대구와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해운대구에서 하는 희망 가게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방송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해운대! 우리 해운대구는 힘내라 해운대를 LG 헬로비전과 함께 열심히 사회운동으로서 밀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함께 하자라는 힘내라 해운대를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희망과 나눔의 문화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 한 사람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부산의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혈 차량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버스 의자도 꽉 들어찼습니다.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분위기도 이렇게 침체되었는데 헌혈을 해서 이렇게 동참한다는 게 참 뜻깊게 생각하고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헌혈을 하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다닥다닥부터 기다리던 이전과 달리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두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또 헌혈에 앞서 체온을 재고 해외여행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다녀오셨나요? 세부 한 달 지나셨어요? 괜찮고? 갔다 온 지 얼마나 됐죠? 4개월이면 1년 지나시고 하셔야 돼요. 올해 부산진구청의 단체 헌혈 계획은 1월과 8월 두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이 어렵다는 소식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이번 단체 헌혈에는 지역 주민들도 동참시켰습니다. 혈액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헌혈에 동참하는 것은 아주 작은 행위이지만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아주 뜻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어려움을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동참으로 함께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부산진구청은 혈액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지역민과 함께 정기적으로 단체 헌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어제 항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해운 항만 분야 지원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항만위원회는 한일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과 카페리 선사에 대해 터미널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를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터미널 내 면세점과 식당 등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신항배우단지에 입주한 물류업체들의 임대료를 일부 감면하고 항만 연관 산업도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일반 부직포로 위장해 수출하려 한 판매업자가 부산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세관에 위장 수출 신고된 마스크 필터는 4.7톤으로 마스크 325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부산세관은 지난 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 수정 조치가 시행돼 수출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위장 수출을 하려 한 판매업자의 위법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사상구에서는 새마을부녀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청 신바람홀. 평소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이 수제 마스크 작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성껏 오려낸 마스크에 박음질을 하는 사상구 새마을 부녀회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모두 6장의 안감과 겉감을 덧대고 귀걸이를 다니 어느덧 마스크가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엄마를 따라 나선 초등학생도 마스크 만들기에 힘을 보탭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만든 마스크를 다른 분들에게 주니까 뭔가 기분도 좋고 뿌듯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면 마스크에 주문해 놓은 필터까지 채워 넣으면 비로소 한 장의 마스크가 완성됩니다. 이달 말까지 만들어질 수제 마스크는 모두 6,500여 장에 이를 전망입니다. 부녀 회원들이 손수 만든 마스크는 필터만 교체하면 면 마스크는 빨아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녀회는 이달 말까지 마스크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 특히 소외계층에 먼저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약국을 지나다 보니까 줄을 많이 서가 있는데 그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손수 이제 면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부하고자 저희들이 이런 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사상구는 이날 제작한 마스크와는 별도로 구민들을 위한 만장의 마스크를 만들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 23일부터 부산 13개 공공도서관에서 안심 도서 대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부산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휴관하고 있는 도서관 입구에 대출 창구를 마련해 도보로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책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희망할 경우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하면 되고 1인당 3권까지 가능합니다. 교육청은 반납한 책은 소독을 거쳐 서가에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서 형식의 쪽지를 남기고 실종됐던 미래통합당 북강서울 김원성 예비후보가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미투 의혹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김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20일 새벽 아내 앞으로 유서 형식의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병력 100여 명과 드론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을 펼친 끝에 양산의 한 종교시설에서 김 예비후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김 예비후보는 탈진 상태였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3월 21일) 기상정보입니다. 21일 토요일 부산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각종 화재 발생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 19도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낮부터 구름 많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밤에 서울, 경기도 등으로 확대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동해남부 먼바다에 최고 2.5m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 목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